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목동 6단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은 전문적인 리뷰는 아니고 개인적으로 어떻게 매물을 리뷰하고 적정 가격을 찾아내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한번 보여드리고자 하는 측면에서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동 6단지는 지금 목동 전체 단지 중에서 가장 오른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쪽에 안양천을 끼고 있는 굉장히 지리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목동 병원도 있고 초중고를 끼고 있는 초중고 풍화 아파트입니다. 여기에서 안양천까지 굉장히 단거리에 가서 산책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입지적으로 좋은 곳이고요. 여기랑은 조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신목동역까지 걸어서 한 15분 정도 날이 좋으면은 그 정도에 갈 수 있고, 여기서 버스를 타고도 신목동역이나 선유도역으로 갈 수 있습니다. 목동의 중앙인 이 목동역과 오목교역까지는 거리가 좀 있는데, 이쪽도 이제 버스를 타고 내려오면은 충분히 이용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쪽 이제 국회대로가 지하화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쪽에 지하화가 된다면은 또 이쪽에 공원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또 호재도 있고요. 이쪽에 이제 목동선이 펼쳐진다고 하는데 어느 쪽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목동선까지 들어온다면은 또 역세권으로 또 교통의 편리함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6단지의 가장 큰 장점은 지금 신속 통합기획으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 기대감입니다. 한 2030년 전후로 해서 준공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재건축이라는 게 워낙에 변수가 많고,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도 정말 뭐 몇십 년 전부터 조합이 설립된다 얘기를 했었지만 아직까지도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걸 보면은 장담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목동 재건축이라는 것이 워낙에 잘 알려져 있고, 또 서울시에서도 중점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루어질 재건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단계별로 조합이 설립되고 어떤 이주가 되고 착공이 되고 그럴 때마다 또 호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은 아니지만 좀 장기간에 걸쳐서 호재가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단지 정보를 한번 살펴보면 6단지는 지금 1362세대 15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평형대는 19평에서 20평, 그리고 30평대, 40평대, 50평대까지 굉장히 다양한 평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세를 조금 찾아보면은 네이버 부동산에서는 지금 시세가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아서 저는 호객 논어를 통해서 시세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세 그래프를 보시면은 2022년 최고가로 14억을 넘은 것으로 보여지죠. 14억 7천, 14억 6천. 굉장히 고가까지 치솟았다가 지금 19년도만 해도 8억대, 7억대까지, 18년에 7억대까지도 갔다가 반등을 해서 14억까지 이제 고점을 찍고, 지금은 11억에서 한 12억대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9층이 5월 4일에 12억 5천이 찍혔네요. 그리고 10층이 12억 1천, 지금 12억대까지 찍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호가를 마구 높이고 있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매매를 보시면은 지금 19에서 34평까지 일단은 매물을 보시면은 가장 작은 평수의 18평, 19평짜리가 12억대의 매물 호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좀 변곡점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 22년 말에 굉장히 이제 호가가 많이 떨어졌었죠. 한동안 이제 거래가 되지 않다가 11억대까지 호가가 쭉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고금리 영향인데, 이 이후에 이게 낙폭 과대다, 너무 가격이 낮게 형성이 됐다는 인식이 생겨서 반등을 해서 이제 12억 5천까지 한 1억 정도가 이제 실거래로 올라 있고요. 여기서 과연 더 받아주느냐? 토지거래 허가제이기 때문에 여기는 갭 투자가 되지 않고 무조건 이제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 실거주를 하는 분들이 과연 이 호가가 올라 있는 이 물건을 받아줄 것이냐. 지금 고금리 상태고 DSR이 아직 풀리지 않았고
굉장히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여기서 또 실거주를 해야 된단 말이죠. 갭 투자가 아니라 이렇게 낡은 아파트에, 오래된 아파트에 이제 거주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부담을 또 가지고 있는 그런 거를 견디면서 12억을 주고 내가 18에서 19평짜리 이런 집에서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그런 분들이 여기서 이 매물들을 받아줄 수 있느냐. 만약에 12억 이상이 계속해서 찍힌다면은 호가는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이죠. 거래량이 또 뒷받침이 돼야 되는 것인데, 아직은 거래량이 예전에 비해서는 받쳐주지 않고 있고, 만약에 12억대가 더 이상 찍히지 않고 이 매물이 누적이 된다. 지금 매물이 한 7, 8개 정도 나와 있는데, 이 매물들이 받쳐주지 않고 하나둘씩 이제 내려간다고 치면은, 그러면은 또 이제 11억대로 다시 회귀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점을 한 두세 번은 찍고 반등을 해야지 이제 진정한 반등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세가 지금 이게 28평짜리가 공급 면적으로 34평짜리가 지금 10억 정도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6단지에 대해서 현재 상황을 좀 살펴봤는데, 저도 6단지 이쪽에 좀 관심이 있는데 평수가 굉장히 작고, 그러면서도 12억 정도의 고가를 형성하고 있고, 주차가 거의 되지 않고, 역에서도 조금 멀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 초중고가 껴있다, 그래서 교육을 좀 할 수 있다, 이 정도의 메리트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실거주를 이쪽에서 할 수 있는, 전세로 한 3, 4억 정도에 머물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그것을 실거주로 내가 돈을 12억을 내고 사느냐, 아니면 그냥 전세로 3, 4억 내고 전세로 오느냐, 뭐 이런 좀 괴리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지켜볼 것인데, 한 11억, 12억 언저리에서 좀 탄탄하게 호가가 받쳐진다면 그 이상으로도 오를 수가 있겠고, 또 진행 현황에 따라서, 재건축 진행 현황에 따라서 이게 탄력을 받느냐 아니면은 여기서 조금 주춤하느냐, 조금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6단지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단지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